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3주 만에 장중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한입니다. 마감 앞둔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후 2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3% 오른 2,5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오전 한때 2,520선을 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 호조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전반이 장 초반 오르다 다시 떨어졌는데요.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2달 만에 20만 원대를 터치하고 하락 전환해 19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해군 함정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며 하나오션과 HJ중공업은 각각 11%, 14% 급등했습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0.1% 오른 72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 기자, 환율은 떨어졌군요.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원 40전 떨어진 1,45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보편 관세 공약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강달러 현상이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7.75까지 급락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자 낙폭은 축소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장기 금리가 여전히 4.6%대라는 점에서 달러가 재차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엄하한입니다. 지난해 9월 대출 규제를 앞두고 주택 구매를 위한 막차 수요가 몰렸었죠. 이로 인해서 가계 여유 자금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우선 가계 여유 자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3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3조 5천억 원 축소됐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축소된 것인데요. 순자금 운용은 예금 등 굴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 운용에서 빌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 조달을 차감한 값으로 여유자금의 증가분을 뜻합니다. 여윳돈이 줄어든 것은 금융기관 차입이 지난해 2분기 14조 5천억 원에서 3분기 약 20조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대출 규제 전 집을 사기 위한 일명 막차 영끌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예금도 줄었다고요? 네, 예금은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기관 예치금은 10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3분기 예치금 규모는 2014년 4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가계도 어렵지만 기업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의 순자금 조달 규모는 25조 5천억 원으로 2분기 대비 약 2조 원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장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약 41조 원에서 2분기 30조 원, 3분기 25조 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내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추경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윤 기자, 고위당정협의회 이번에도 추경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고위당정협에서 추경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환율과 통상,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 압박이 거세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주요 민생 정책인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8%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당장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발행할 국고채 중 이미 80조 원이 적자 국채라 추경까지 더해지면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채 발행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재발부 여부 결정이 나왔나요?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이기 때문에 발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집행 시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원의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와 같은 방식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경찰과 본격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우영준 기자. 이런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했죠?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대행 역시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어디가 내렸나요? 네, 국민은행이 금리가 5년간 고정되는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제부터 0.15%포인트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 3.98에서 5.38%에서 연 3.83에서 5.23%로 낮아졌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우리은행도 주기형 주담대 가산금리를 0.09%포인트 내리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졌고 농협은행도 지난달 23일 주기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해 대출금리를 낮췄습니다. 우대금리를 높이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는 떨어집니다. 안지혜 기자. 대출 제한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농협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 대면 방식 대환대출용 주담대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고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차단했던 비대면 가계대출 신청을 지난달부터 일부 재개했습니다. 다만 속도면에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여전히 체감차가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48에서 6.58%인데 여전히 상단이 6%대 중반이라서 지난해 말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는 수준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진료비가 133조 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진료비 규모가 꽤 커졌네요. 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재작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모두 13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 금액은 86조 3천억 원으로 총 진료비에서 건보 지원을 받은 비율인 보장률은 64.9% 수준입니다. 전년보다 0.8% 줄어든 겁니다. 공단은 성형과 미용 목적의 치아 보철 등 건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천억 원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1년 사이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중증, 고액 진료 30개 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80.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건보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죠. 네, 건강보험 재정은 재작년 1조 7,224억 원 흑자로 4년 연속 흑자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감소세의 가속도가 붙어 전년 흑자 규모의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건보 수입은 4.4% 늘어난 데 비해 지출은 7.2% 늘어난 영향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 수지가 당장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과잉의료 이용 등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정동진 기자, 우선 금융권이 신동아건설에 내준 총 대출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권과 저축은행, 지역농축협이 신동아건설에 내준 대출 잔액은 2,018억 원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권이 1,171억 원, 저축은행 391억 원, 지역농축협이 456억 원입니다. 일단 당장의 금융사들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과 수협, 산업은행이 내준 825억 원의 대출은 평택 고덕에 위치한 파밀리의 아파트 사업장 PF 대출인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순위 가구 모집 기준 평균 3.36대 1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액 중 92%는 담보와 같은 채권 보존 조치가 돼 있고요. 농축협의 대출도 담보가 붙어 있거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해당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금융당국은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회사채나 단기사채 등 시장성 차입도 없다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에 속하는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사실 자체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우려로 확산될 경우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경제주체의 공포심리를 자극할 경우 채권시장 등에서의 오버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한 택배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우려는 여전합니다. 유정현 기자,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택배와 소화물 배송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로봇을 이용하려면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갖춰진 만큼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유 기자, 법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이나 비행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드론보다 조금 큰 도심 항공교통 UAM의 추락이나 조류 충돌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드론은 사람이 직접 타지는 않지만 비행 고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과 직접 충돌하거나 조류 혹은 드론끼리 충돌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긴 이르다는 반응인데요.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송할지에 대한 논의와 인프라 등이 아직은 본격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대응제약의 실업형 가래약에 항생제가 섞였을 가능성이 드러나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절반도 채 회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어떤 약입니까?
네, 대웅제약의 엘도스 시럽인데요. 대표적인 가래약입니다. 아지트로마이신, 그러니까 항생제 성분이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2등급 위해성으로 분류하고 회수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2등급 위해성은 30일 이내에 회수를 마쳐야 하지만 2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40%만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용기한이 2027년 8월 27일까지인 약이라 회수되지 않은 약은 여전히 유통돼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웅제약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대형제약은 식약처에 2개월 회수 연장을 요청한 상태고요. 회수 지연에 대해서는 약국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장된 기간 안에는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럽형으로 만들어진 엘도스 시럽은 특히 영유아에 많이 쓰이는 약으로 연간 70억 원 규모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뿐 아니라 의약품에 다른 성분이 혼입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회수조차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J 김기송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소식입니다. 8년 만에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CES 기조 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젠슨왕 CEO가 AI 생태계 모두를 삼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등장에 최대 12,000명이 모일 수 있는 전시장 내 관중들이 환영했습니다. CES가 가전 박람회인 만큼 젠슨왕 CEO는 소비자 제품인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비전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젠슨왕 CEO는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인 블랙엘을 탑재한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4090과 같은 성능을 내는 5070 제품을 3분의 1 가격인 $549, 우리 돈 약 80만 원에 책정했습니다. RTX 5070을 비롯해 RTX 50 시리즈가 탑재된 제품은 3월부터 출시됩니다. 동시에 젠슨왕 CEO는 블랙엘에 탑재된 초소형 칩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디지트도 공개하면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비전도 알렸습니다. 김한나 기자, 젠슨왕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AI 비전을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젠슨왕 CEO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기업용과 소비자용 AI에 대한 비전도 드러냈습니다. 실제 현실 세계를 익히는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출시했습니다. 코스모스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현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단 14일 만에 처리해 작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젠슨왕 CEO가 소비자용 AI 컴퓨터부터 기업용 AI 생태계를 구축한 만큼 AI 분야 독점에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CES 이번 주제가 몰입인 만큼 국내 대기업들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한층 차별화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정 내 개개인의 맞춤형 디바이스로 한층 더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Any ingredients nearing their expiration date. These ingredients are expiring soon. What can I make with them?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홈 AI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브로콜리를 냉장고 안에 넣으면 냉장고에 반영이 되고 냉장고는 이를 바탕으로 제 혈당에 맞는 레시피를 추천해줍니다. 개개인의 일상과 다양한 상황, 집안, 사물과 공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한층 더 고도화된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Home AI can help you save time as well as energy. It can help keep your family and your home safe. And it can recommend what you need before you even know it to live better, easier,
and simpler. LG전자도 공감지능이라는 주제로 일상의 편리함을 구현하는 AI 가전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침대와 연동돼 있는 온 디바이스 AI 허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공기청정 가습기는 건강 상태에 맞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LG전자는 개별 제품별 협업을 확장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Together, we are joining forces to shape the future of AI-powered spaces. I'm confident our partnership will elevate the customer experience to the next level and open many new opportunities for both of us. 각 기업들의 가전제품 AI 기술 혁신 전쟁으로 소비자들의 생활 속 편리함은 더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하지만 소득 기준선이 계속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지금 기초연금 소득 기준선 700만 원이라고요. 네, 일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면 받습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되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이라면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014년에는 87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48만 원, 그리고 올해는 22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부부 가구일 경우 한 달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만 안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선정 기준액이 11년 사이에 2.6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김 기자, 부부 기준 인정액이 300만 원대라면 실제 소득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최저임금과 연동한 112만 원 기본 공제, 그리고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혼자 사는 노인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의 실제 소득은 43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맞벌이 노인 부부라면 소득 인정액이 364만 원인데 같이 계산하면 실제 소득은 745만 원가량 됩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기초연금이 필요 없는 노인들까지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요즘 65세 이상 노인에 포함되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후 준비를 더 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끊었을 때 과거보다 마지노선이 높아지는 탓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내는 세금이 기초연금이 지원이 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느 대학이 인상에 나섰나요? 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확정한 곳은 서강대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지난 2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작년 대비 4.9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7년 만의 인상입니다.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록금 4.85% 인상을 의결했습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성균관대,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에서 등록금 인상 건의가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서 학생, 학부모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금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기자, 정부의 유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물가 상승과 학령 인구 감소에도 10년 넘게 등록금이 묶이면서 교내 투자 또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대학들 설명인데요.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이의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유지를 사실상 강제해왔는데, 하지만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곳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 유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등록금을 올릴 경우 추가 제재를 할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한 모습입니다. 서울시 공기질 역시 좋은데요. 미세먼지 워스트 지역에서도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지만 충청권과 전라, 제주에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가 다시 시작돼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전주 3도, 대구 4도에 그치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계속해서 한 주간 전국 공기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